네, 이제 어제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요. 예제 3번부터 시작돼서, 네, 정규분포와 이상정리, 이항분포의 관계까지 해서, 예, 진도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어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린 이 아이가, 예, g라고 하는 아이가, 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네, 좀 더 쉽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 한라봉 한 개의 무게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되는데요. 평균이 270이고요. 표준 편차가 40이래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x 한라봉 한 개의 무게이고요. 이 x는 n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270이고요. 40의 제곱이에요. 그쵸? 표준 편차가 나오는지 분산이 나오는지 꼭 구분해서 쓰시고요. 근데 이제 얘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농장에서 생산된 한라봉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한라봉의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P 250 X 280 이걸 찾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P 쓰시고요. 일단은 250 쓰고 280을 쓰시고 표준화 하겠습니다. 여기는 270 표준하면은 G가 돼요. X는 G로 바꾸시고 270, 그 다음에 여기 40으로 나누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얘가 계산 어떻게 됩니까? 40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40분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40분의 10이니까 4분의 1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0.5, G, 그 다음에 0.25 이렇게 되죠? 4분의 1이 0.25니까. 그 다음에 0을 중심으로 끊으세요. 그러면 P 마이너스 0.5 G 0 더하기 P 0보다 크거나 같고 0.2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부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그럼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P 0에서부터 G 0.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 0에서부터 G 0.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표를 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0.5를 찾아보니까 0.1915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찾아야 되면 0.25요. 0.25, 0.2랑 5랑 만나는 부분이 여기네. 0.0987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한 게 이제 0.5, 0에서 0.5가 0.1915, 그 다음에 0에서 0.25가 0.0987이니까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산하시게 되면 0.2902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5번이랑 6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한 개의 당도는 평균이 12브릭스이고, 중요한 게 나와요. 이렇게. 확률 변수. 배 한 개의 당도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균이 12브릭스이고 표준 편차가 2브릭스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x는 배 한 개의 당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2니까 2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 이 중에 생산된 배 중에서 배 당도가 x가 13 이상인 것은 전체 몇 %입니까? 그러면 px가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표준화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로 바꾸는 거죠. 13 빼기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P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 되는 거죠. 0.5네요. 그쵸? 0.5.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제 현재 표준화된 상태니까 여기가 0이고요. 0.5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0.5에서 여기 핑크 색깔 P0에서부터 G 0.5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0.5가 어딨나? 여기 있네요. 0.5, 0.1915. 그래서 0.5 빼기 0.1915 계산하시면 0.3085가 되고, 얘가 지금 만분의 3085인데 지금 퍼센트 물어보는 거니까 100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30.85%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보시면 얘를 계산하는 건데
K값을 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얘 절대값인데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시그마라고 하는 아이가, 일단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x 빼기 m의 시그마로 되어 있고, 시그마가 양수예요. 그래서 저 절대값 계산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양쪽을 시그마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요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양수라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절대값치가 그럼 이것도 다시 쓰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k부터 g는 k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좌우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여기면 k가 여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결국 얘는 이 p의 0에서부터 요 2배 한 건데 요 2배 한 것의 값이 0.9876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2로 나누면 p 0에서부터 k까지의 값이라고 하는 게 2로 나누면 0.4, 2, 4, 8, 18, 18, 2, 9, 18에다가 2, 3은 6에다가 8. 그래서 4938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0에서부터 k까지가 0.4938. 그래서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0.4938. 0.4938이 어디 있을까? 4938이 어디 있냐? 4938. 왜 이렇게 안 보여? 4938. 여기 있다. 2.5네요. 2.5. 그래서 K가 뭐였다는 거야? 2.5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또 문제가 또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 상으로는 제가 이제 교과서 완전 정복에서 그 36쪽에서 제가 큰 수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좀 생각하자면 이런 거죠. 이항분포는 n번을 했을 때 A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포를 갖게 되는 아이였어요. 독립생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다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n회 시행하는 n번이라고 하는 그 횟수가 점점 커지면 이 아이가 정규 분포에 근사해지게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근사해지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정말 그게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완전 정복의 36쪽에서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게 되면 x는 이항분포를 따랐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6분의 1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뭘 했었냐면 n이 10, n이 25, n이 50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횟수를 확 늘리게 되면 처음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n이 10인 거고 얘는 이제 n이 25인 거고 얘는 n이 50인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np이고 분산이 npq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할 건데 이게 교과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하고 p를 곱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거나 n이랑 q를 곱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해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다시 얘기하면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항 분포에서도 평균을 구했잖아요. np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했어요? 예, 분산 npq로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npq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채우는 거죠. 여기다 평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그마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써도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해하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40%라고 하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수의 비율인 거죠. 그쵸? 그래서 X는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40%가 되는 거고 이 학교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도보로 등교한 학생 비율 40%인데 도보로 등교한 학생이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P, X, 도보로 등교한 학생의 수가 66명. 그럼 이제 얘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X에 관해서 정규 분포에 관한 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보로 등교하는 비율이 40%니까 100분의 40이면은 10분의 4니까 5분의 2거든요. 우리가 NP가 오는 거니까 이항 분포에서는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M을 구하면 150 곱하기 5분의 2니까 예, 60이고요. 그쵸? 이게 6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15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MPQ니까 5분의 3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30, 6, 66이니까 6이 나오네요. 6.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이제 표준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N 평균이 60이고 예, 표준 편차가 6인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여기 G라고 써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G라고 쓰게 되면 66에서 60을 빼시고 6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P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표준화했으니까 평균이 0인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0.5 빼기 P 0에서 G 1 요걸 빼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을 찾아봅시다. 1을 찾아봤더니 얘가 뭔 거예요? 0.3413이네요. 그쵸?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0.3413을 빼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0.1587.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영화 관람객 90%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영화를 보는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률 변수를? 네. 영화를 보는 청소년을 영화 보는 청소년. 왜냐면 이항분포라고 하는 아이는 횟수, 100명 중에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 사네요. 여기 들어가는 비율이 이것에 대한 비율인 거였으니까 관람객의 90%가 청소년인 거니까 영화를 보는 비율, 그러니까 청소년의 비율이니까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비율이니까 그럼 여기가 10분의 9가 되네요. 그랬을 때 지금 100명 중에서 96명 이상이 이제 이 영화의 관람객 100명 중에서 청소년이 96명 이상이다. 그러면 청소년의 숫자가 96명인 거니까, 이상인 거니까, 요걸 구하는 건데,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NP를 먼저 구해보면, 100 곱하기 10에서, 아까 전에 교과서 상으로 보면 이게 5만 넘어도, 예,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 여기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니까. 두시면 N, P, Q 이렇게 되는 거네요. 루트 9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G, 96 빼기 90.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G, 이렇게 되네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그러면 오히려 이 전체 반쪽 0.5에서 빼기 P0에서부터 2까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 2가 0.477이네요. 그래서 0.5 빼기 0.477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0.0228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 완전 정복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교과서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 완전 정복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여러분. 요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요, 이런 표가 주어지고, 이렇게 이제 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요 과정이.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9.6이고, 계란 한 개의 무게. 이런 게 이제 확률 변수 x죠. 그래서 평균이 59.6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그러면 써야겠다. 얘가 x고요. 59.6, 그 다음에 표준 편차니까 10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첫 번째.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이 계란이 왕란일 확률. 근데 여기 이제 왕란이다 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무게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왕란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P, X, 무게가 우리가 아까 무게가요? 무게가 확률변수 X였거든요. 왕란, 무게가 지금 보니까 왕란 68 이상이네요.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 P 이거 G 68 빼기 59.6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얘가 계산해보면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옵니까? 0.84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이렇게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요런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84.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게 협소합니다, 공간이. 나 왜 굳이 여기다 그리냐? 여기다 그리면 되지. 0.84를 기준으로 여기를 구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를 0.3으로 계산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라? 0.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이 0.5여야 되니까 0.2인 거예요. 왕란이 될 확률이 0.2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동 1에서 이 계란이 왕란일 확률을 구했어요. 그게 바로 0.2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번 보시면 활동 1을 이용하여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400개 중에서 왕란으로 분류되는 계란의 수.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왔습니다. 아까가 x였으면 x가 아까 계란 한 개의 무게였으면 이번엔 y라고 두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왕란으로 분류되는 계란의 수.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확률 변수를 잘 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해보자 뭐 400개. 뭔가 횟수 이런 거 나오면 이항 분포예요. 근데 지금 확률 변수가 왕란으로 분류되는 계란의 수니까 여기에 오는 아이는 누가 와야 되냐면 왕란으로 분류될 비율. 근데 그걸 방금 구했거든요. 0.2. 이렇게. 그럼 합시다. 평균은 m은 400 곱하기 0.2니까 80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구하는 거니까 시그마 y는 루트 400 bn p q 이렇게 되니까 24 16 4 이거 8이 되겠다. 8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3, 활동 2를 이용하여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400개 중에서 왕란이 90개 이상? 왕란이 아까 왕란으로 분류되는 계란의 수가 y였으니까 요걸 쓰자면 얘는 이런 거죠. p, y가 90개 이상. 그런데 지금 이미 y가 이 활동 2에 따르면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평균이 80이고 8의 제곱을 따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표준화할 수 있어요. G 90 빼기 88. 그러면
네,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 얘가 8분의 10인 것 같은데? 8분의 10은 4분의 5. 4분의 5는 25 하니까 125.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표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1.25 1.2 0, 1, 2, 3, 4, 5 0.3944 뭔 소리야. 지금 표 찾은 거는 1.25니까 여기가 0.3 방금 못 찾은 거야? 3944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여기잖아. 1.25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5에서 0.3944를 빼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0.1056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쉽진 않지만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문제 푸는데 중간에 확률 변수 2개 나오면 사실 좀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